목포의 겨울은 언제나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골목길을 휘돌며 간판을 흔들었고 낡은 세탁소 유리창을 덜컥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김수진은 그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25회를 이곳에서 보냈으니까요. 오전 6시 수진은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그녀는 낡은 카운터 뒤에 앉아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와이셔츠 5벌, 코트 2벌, 아이 교복 1벌. 손가락 끝에 묻은 세제 냄새는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냄새가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 물이 차오르는 소리, 옷감이 부딪히는 둔탁한 리듬. 수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있을까? 매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카운터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3살배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뽀얀 얼굴, 까만 눈동자, 그리고 왼쪽 귀 밑에 작은 점 하나. 수지는 그 점만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점이 보였습니다. 25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수지는 26살이었고 남편은 떠난 지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빚만 남기고 사라진 남자. 수지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월세를 내면 밥값이 없었고 밥을 사면 전기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꾸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가 굶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은 귀 밑의 점을 보았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꼭 잘 살아야 해. 직원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찾는 꿈, 아이가 울면서 손을 뻗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차린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공장에서 모은 돈과 빌린 돈을 합쳐 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엔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쉬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매년 3월 20일이 되면 수지는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할인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혼잣말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리나 생일 축하해. 잘 있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달콤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손마디는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늙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인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키가 얼마나 컸을까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요? 친구는 많을까요?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보내는 근황 편지였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습니다. 수지는 그 편지를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울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결혼 안 하세요?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잖아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손님이 돌아간 뒤 수지는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목포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요즘 부쩍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탁기에서 옷을 꺼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돈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돼. 할인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가야 해. 그날 밤 수지는 세탁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탁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가게는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새 살배기 할인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수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제 너를 찾으러 갈게 늦었지만 한 번이라도 보고 싶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하얀 눈송이들이 내려앉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올까요?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목포 시내 병원 진료실에 앉아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판막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약물 치료만으론 어렵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심장 판막 치환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선 어렵고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속에서 써드릴게요.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수진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빛이었지만 수지는 춥기만 했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수지는 카운터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25년간 조금씩 모은 돈 2천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수술비로 충분할까요? 입원비는요? 회복 기간 동안 세탁소는 어떻게 하죠?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단골 손님 박씨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코트 맡기러 왔어요. 근데 안색이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요즘 독감 유행이던데 병원 가보세요. 혼자 사시니까 몸 잘 챙겨야죠. 박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아프면 더 크게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세탁소 정리, 집주인께 말씀드리기, 서울병원 예약, 입원 준비.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한 달 뒤면 가게 문을 닫는다고 알렸습니다. 서울에 일이 생겨서요. 잠깐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장님 섭섭하네요. 이 동네에서 제일 옷 잘 다리는 세탁소인데. 다른 데 가셔도 잘해줄 거예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손님들은 하나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배웅했지만 문을 닫으면 혼자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탁소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수지는 오래된 세탁기를 닦았습니다. 녹슨 부분도 있었지만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는 기계였습니다. 고마웠어. 덕분에 먹고 살았어. 혼잣말이 세탁소에 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주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서울 간다며? 몸이 안 좋은 거야? 내 할머니 검사 좀 받으러요. 혼자 가니? 같이 갈 사람 없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참 강한 애야. 너무 혼자 견디지는 마. 힘들면 말해. 내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돌아간 뒤 수지는 카운터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한 모습을 보일 곳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서랍에서 할인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새 살배기 얼굴, 귀 밑에 작은 점. 할이나 엄마가 수술 받으러 가 잘 되면 좋겠다. 혹시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입양가족지원센터입니다. 저 25년 전에 딸을 입양 보낸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보를 말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생 부모님 쪽에서 연락처나 정보를 요청하시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서류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자녀 측에서 거부하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보내드릴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수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수술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회복 기간도 필요했습니다.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요?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수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살아야 해. 할인이를 보려면 살아야 해. 이틀 뒤 수지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세탁소 문에 휴업 팻말을 붙였습니다. 간판불도 껐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켜져 있던 그 불이 꺼졌습니다. 골목길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지는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그리고 할인이 사진.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수지는 세탁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카운터, 오래된 세탁기, 녹슨 다리미. 이 모든 게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카운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어. 내가 꼭 돌아올게. 새벽 6시 버스였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목포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을 비췄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본 거리였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목포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수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간다. 너를 찾으러 간다. 버스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조금만 버텨줘. 조금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는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그 사이에 서서 잠시 멍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병원 예약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근처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룻밤에 3만 원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으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내일이면 병원이야. 괜찮을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목포와 달랐습니다. 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할인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인아, 엄마 여기까지 왔어. 너도 어딘가에 있겠지, 살아있겠지. 새벽 2시 수지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한참을 심호흡했습니다. 통증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흰머리.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병원은 여관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수지는 처음 타보는 지하철에서 길을 헤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찾았습니다. 대학병원은 컸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흉부외과 7번 진료실로 가세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진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수지는 소독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김수진 환자분 맞으시죠?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수지는 멈칫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착각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담당 의사 유아린입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인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아린은 목포에서 보낸 소견서를 읽었습니다. 심장판막 협착증이시네요. 증상이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한 6개월쯤 됐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목포에서 오셨다고요? 네, 혼자 오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곧 차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심초음파 CT 혈액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 수술 일정 잡을게요.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할인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론 어려워요. 판막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요. 수술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쥐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 적용되면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검사 후에 알려드릴게요. 1,000만 원. 수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겨우 가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잘 치료하겠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검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여러 검사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복잡한 병원 구조에서 자꾸 길을 잃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물어 겨우 찾아갔습니다. 심초음파 검사실에서 기사가 말했습니다. 숨 참으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숨 쉬세요. 차가운 젤이 가슴에 발라졌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렸습니다. 모니터에 심장이 뛰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심장이 나를 25년 동안 살게 했구나. CT 촬영실은 더 무서웠습니다. 큰 기계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기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인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수지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 바빴습니다. 수진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드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수지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선생님. 검사 다 끝나셨어요? 네, 할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디서 지내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근처 여관이요. 식사는 하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병원 식당 가세요. 환자분들 식사 괜찮아요. 꼭 드셔야 체력 유지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인은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혹시 목포 어디 사세요? 항동 2호 작은 동네예요. 할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항동이요? 네,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뭔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수진도 느꼈습니다. 묘한 기류였습니다. 그럼 식사하세요.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할인이 떠난 뒤 수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다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판막 협착이 심각합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신부전으로 갈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일정 비어 있어요. 다음 주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인은 수술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보호자 서명란도 있는데 수지는 멈칫했습니다.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연락할 가족분 계세요? 없습니다. 친구분이나 지인분은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입니다. 할인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잔잔했습니다. 아주머니.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가족이 없으신 건가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그러셨군요. 지금은 미국에 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할인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익숙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수술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해요. 수지는 놀라 할인을 보았습니다. 할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저럴까요?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네? 수술 당일 제가 보호자 역할 하겠습니다. 서명도 제가 할게요. 하지만 선생님은 괜찮아요. 그러고 싶어요.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 젊은 의사가 자신에게 이런 따뜻함을 주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옆 얼굴에 빛이 닿았습니다. 귀 밑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귀 밑, 작은 점, 너무나 익숙한 위치였습니다. 선생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세상에 점 하나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하리는 수진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수진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서 푹 쉬세요. 수술 전까지 체력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네, 그럴게요.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하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수진은 하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코, 입술, 눈매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따뜻한 눈빛만은 선생님 혹시 네, 태어난 곳이 어디세요? 하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국이요. 하지만요.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입양됐거든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하린이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병원에 계세요. 당장 검사해야 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세요. 제가 문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하린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키, 걸음걸이, 머리 모양 모두 낯설었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하린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도 고생하세요. 하린이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얀 가운이 복도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야. 네, 딸이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새 살배기 할인. 귀 밑에 점.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혹시 딸을 만난 걸까요? 혹시 이 모든 게 기적일까요? 아니야. 확인해야 해. 확실히 알아야 해.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 그 전에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수지는 여관방에 돌아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새 살배기 할인의 얼굴과 오늘 만난 유아린 의사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닮았을까요? 25년이 지났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만은 확실했습니다. 왼쪽 귀 밑,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입양기관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양가족지원센터입니다. 저 며칠 전에 전화드렸던 김수진입니다.
서류 받으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혹시 제 딸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친생 부모님께는 현재 이름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입양 자녀 측의 동의가 필요해요. 생년월일이나 다른 정보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다음 날 수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할인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할인과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 벌써 오셨어요? 네, 일찍 나왔어요. 할인은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검사 잘 받으세요. 제가 오후에 결과 확인할게요. 선생님, 수진이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후 3시쯤 어때요? 외래 진료 끝나요. 네, 감사합니다. 검사를 마친 수지는 병원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3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할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지는 들어가 앉았습니다. 할인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셨어요? 할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죠? 네.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포라고 들었어요. 양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포요? 네. 왜 그러세요?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할인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월 20일이에요. 근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3월 20일. 수진이 딸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아니,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입양되기 전 이름을 아세요? 할인은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할인은 한참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김아린이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부모님이 이름을 그대로 쓰라고 하셨대요. 좋은 이름이라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 왜 우세요? 수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봐주세요. 제발. 할인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사진. 할인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에 보낸 아이예요. 할인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일이 3월 20일이었어요.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귀 밑에 점이 있었어요. 할인은 천천히 자신의 귀를 만졌습니다. 왼쪽 귀 밑에 작은 점. 선생님,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당신이 할인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할인아, 제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친엄마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너를 사랑했지만 키울 수 없었다고. 수지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매일 생각했어. 매일 후회했어.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할인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엄마.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수진도 하린을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누군지 몰랐지만 늘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병원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작은 진료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하린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앉아요, 엄마. 하린이 말했습니다. 그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앉았습니다. 하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 내 사진이잖아. 하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국에서 자랄 때 늘 궁금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친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행복했니? 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좋은 교육도 받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늘 무언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뿌리가 없는 느낌이랄까? 이제는 알게 됐네. 네. 하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말이에요. 응. 제가 직접 집도할게요. 수지는 놀라 하린을 보았습니다. 내가? 네. 엄마 수술은 제가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부담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나요. 엄마를 살리고 싶어요. 수지는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안 무섭다. 내가 하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좋아. 하린은 가운을 벗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하린이 주문했습니다. 여기 두부찌개 맛있어요. 밥상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린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죠?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너 요리는 할 줄 아니? 조금요. 양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쌀쌀했습니다. 하린이 자기 목도리를 풀어 수진에게 둘러주었습니다. 추워요. 이거 하세요. 너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수진은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린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푹 쉬세요. 수술까지 건강 챙기시고요. 너도 무리하지 마. 네. 엄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들어가요. 내일 봐요. 응, 내일 보자. 하린이 떠나는 모습을 수지는 지켜보았습니다. 하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도 흔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찾았다. 내 딸을 찾았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수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불규칙했지만 힘차게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수술만 잘 되면 돼. 그러면 할인이랑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오랜만에 별을 보았습니다. 목포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였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할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 내가 하니까 안 무서워. 할인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제가 꼭 성공시킬게요. 알아. 믿어.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 공기가 흘렀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수지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냥 살았지. 세탁소 하면서. 힘드셨죠? 힘들었어. 하지만 견딜만 했어. 외로우셨을 텐데. 수지는 할인을 보았습니다. 외로웠어. 매일 내 생각했어. 내가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미안해요, 엄마. 왜 내가 미안해? 미안한 건 나지.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낸 건 사랑이었잖아요. 이제 알아요. 그래도 평생 미안할 거야.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수지는 할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다시 만났어. 밤이 깊었습니다. 할인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내일 체력이 필요해요. 너도 쉬어야지. 네, 조금 있다가 갈게요. 수술 준비 확인하고요. 할인이 나가려는데 수진이 불렀습니다. 할인아, 네, 사랑해. 할인은 돌아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새벽 6시 수술실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었습니다. 수지는 천장의 형광등을 보며 이동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눈만 보였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수술 시간은 4시간 정도예요. 깨어나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할인은 수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너도 조심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해, 할인아. 수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집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집도의가 물었습니다. 유 선생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환자분이 어머니시라면서요? 네, 그럼 더 잘해야겠네요. 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순조로웠습니다. 판막을 교체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유 선생.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봉합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인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수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하리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할인이 외쳤습니다. 수진은 흐릿한 시야로 할인을 보았습니다. 할인아, 네, 엄마. 저예요. 수술 끝났니? 네. 잘 됐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세요, 엄마. 기뻐해야죠. 기쁜 눈물이야. 할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숨도 편해졌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할인은 매일 병실에 들렀습니다. 회진 때마다 수진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 좋겠다. 근데 엄마 퇴원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목포로 가야지. 할인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가시게요? 응. 엄마,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면 안 될까요? 서울에? 네. 저랑 같이 살아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내가 너랑? 네. 원룸인데 좁긴 하지만 둘이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 불편하잖아.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네. 25년을 못 봤잖아요. 이제부터라도 같이 살아요. 내가 좋다면 나야 좋지. 할인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내가 더 고마워. 2주일 뒤 수진은 퇴원했습니다. 할인이 짐을 들었습니다. 둘이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제 집은 병원에서 가까워요. 걸어서 10분이에요. 그래? 좋네.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책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요. 좁죠? 아니야. 아늑해. 엄마 짐 여기 두세요. 제가 공간 정리할게요. 수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거리, 사람들.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는 집 같았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뭐 해드릴까? 내가 요리해 줄 거야? 네. 잘하진 못하지만요. 할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진도 따라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나 이제 다 나았어. 두 사람은 함께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웃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밥을 먹으며 할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목포 세탁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리해야지. 다시 올라올 거니까. 제가 같이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래 줄래? 네. 주말에 같이 가요. 고마워 할인아. 주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목포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렀습니다. 엄마, 세탁소가 어떤 곳이에요? 작아. 낡았어. 하지만 나한텐 소중한 곳이야. 거기서 25년을 사셨죠? 응. 너 보낸 뒤로 쭉. 엄마,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기야, 하리나. 하리는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세탁기, 카운터, 다리미.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셨구나. 응. 하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인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케이크초 하나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일마다 사던 초야. 올해 건 못 샀네. 할인은 초를 손에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서울서 왔구나. 수술 잘 됐니? 네, 할머니. 잘 됐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옆에 이분은? 제 딸이에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딸? 미국에 있다던?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할인을 보았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참 예쁘게 컸네. 감사합니다. 할인이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서울 가서 사니? 네, 딸이랑 같이요. 좋겠다. 외롭지 않겠구나. 네, 할머니. 이제 안 외로워요. 할머니가 돌아간 뒤 수지는 세탁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 섭섭하시죠? 섭섭해. 하지만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잖아. 네. 이제 함께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목포가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새 판막이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주 좋아. 심장이 잘 뛰고 있죠? 응. 이제야 다시 뛰는 것 같아. 하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그럴게.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곁에서. 너만 있어주면 돼. 기차는 서울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수지는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 정말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일은 해야 할 텐데. 병원 근처 식당에서 사람 구한대요. 제가 물어볼까요? 그래 줄래? 네. 엄마가 무리 안 되는 일로 찾아볼게요. 고마워.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인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할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할인아, 감사해. 다시 돌아와줘서, 엄마를 용서해줘서.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차려놨어. 먹자. 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할까? 좋아요. 출근 전에 같이 걸어요. 밥을 먹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판막으로, 새로운 리듬으로, 이제야 진짜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인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수진과 할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심장이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